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지영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어지럼증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들 민수의 다정한 제안에 마음이 한결 놓였죠.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어머니, 오늘은 바람 좀 쐬러 가요. 산 공기 좋잖아요. 민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지영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병원에서의 답답한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았죠. 그래, 좋은 생각이다. 너무 오래 누워만 있었더니 몸이 굳은 것 같아. 지영은 천천히 일어나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푸르게 물들어 있었어요. 봄 기운이 완연한 날씨였죠.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걸어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지영은 아들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에서 나와 차를 타고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어요.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점점 자연으로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영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병원에서 맡았던 소독약 냄새 대신 풀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민수가 운전하면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 내 덕분이야. 지영의 대답에 민수는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은 한적했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지영과 민수는 천천히 등산로에 발을 디뎠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미는 햇빛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쌌어요. 천천히 가요,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의 속도에 맞춰 걸음을 조절했습니다. 지영은 아들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고 새들의 지저귀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산책하니까 정말 좋다. 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발걸음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병원에서의 외로운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등산로는 예상보다 한적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가끔씩 지나가는 등산객들만 보일 뿐이었어요. 지영은 민수와 나란히 걸으며 오랜만에 느끼는 자연의 기운에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런데 걷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어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어요. 발신자 표시에는 지연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혼한 며느리였죠.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누구 전화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걷자. 지영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또 지연이었습니다. 지영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지연과는 민수가 이혼한 후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계속 전화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전화 오네요. 민수가 어머니의 주머니에서 들리는 진동 소리를 듣고 말했어요. 괜찮아. 별일 아닐 거야. 지영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산책하러 온 건데 방해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등산로는 점점 가팔라졌고 지영의 숨이 조금씩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며 걸음을 더욱 천천히 했어요. 어머니 힘드시면 잠시 쉬어가요. 아직 괜찮아. 조금 더 가보자. 지영은 고집을 부렸지만 사실 다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있던 탓에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때 또다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도 지연이었어요. 지영은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정말 끈질기네요. 민수가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전화기를 아예 꺼버릴까요? 오늘은 어머니와 조용히 시간 보내고 싶은데. 그래도 뭔가 급한 일일 수도. 지영이 망설이자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말 급하면 나중에 다시 연락할 거예요. 지금은 건강 회복이 우선이잖아요. 지영은 민수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지금 지연의 전화를 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산길을 올랐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아름다웠고 새들의 지저귀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핸드폰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진동했습니다. 모두 지연의 전화였어요. 민수는 점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빨리 올라가야겠어요. 그러자꾸나.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왜 지연이 이렇게 끈질기게 전화를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산길을 오르며 지영의 머릿속에는 지연에 대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원래 민수를 깊이 사랑했었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죠. 지연은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시댁 어른들께 예의를 다했고 지영도 그런 며느리가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민수가 시작한 사업이 연달아 실패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며 웃어넘기던 민수였지만 빚이 쌓이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점점 변해갔어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집에 들어와서는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영은 그 당시 민수와 지연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민수는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예전과 다름없이 다정한 아들이었거든요. 가끔 지연이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저기 벤치가 있네요. 잠깐 쉬어가요. 민수의 목소리에 지영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좀 쉬자. 지영은 벤치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연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지연이 이혼을 요구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지영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얼굴에 멍이 든 채로 찾아와 말했죠. 어머니,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지영은 그때 지연의 상처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지연아, 가정이라는 게 그런 거야. 서로 참고 이해해야 하는 거지. 조금만 더 견뎌봐. 민수도 사업이 잘 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오빠가 얼마나.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영은 그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애들 문제는 애들이 풀어야 하는 거야. 엄마가 나서면 더 복잡해져. 결국 지연은 모든 걸 견디다 못해 이혼을 선택했고 그 뒤로 시댁과는 완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영은 지연을 원망했어요. 집안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을이라며 속으로 불만을 품었죠. 민수도 어머니 앞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고 지영은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났어.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민수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지연이 다시 시어머니를 찾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연을 본 순간 지영은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멀리하던 지연이 나타나서 조문을 하고 심지어 장례 준비까지 도와주었거든요.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돼요. 지연은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걱정한다는 것이 지영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은 정말로 지영을 챙겼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찾아와서 간병을 도왔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죠. 지영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오해하고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버렸어요. 일어나시죠. 더 올라가 볼까요?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연의 계속되는 전화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등산로는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지영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걸음도 자연스럽게 느려졌어요. 반면 민수는 건강한 체력으로 성큼성큼 앞서 나갔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오세요. 민수가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지만 그의 걸음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었어요. 마치 서둘러 어딘가로 가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영은 숨을 고르려고 잠시 멈춰 섰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다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도 지연이었어요. 민수야, 잠깐만. 지영이 뒤에서 불렀지만 민수는 이미 상당히 앞서 나가 있었어요. 산길의 굽이 때문에 그의 모습이 나무들 사이로 가려질 정도였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받기로 했어요. 여보세요? 지영이 전화를 받는 순간 숨가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왜 이렇게 계속 전화를? 지영이 말하려는 순간 지연이 다급하게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지금 누구랑 같이 계세요? 어디에 있으세요? 민수랑 산에 왔는데 왜? 지금 중턱쯤 쉼터 벤치를 지나왔어.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단호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 말 정말 잘 들으세요. 그 사람 당신 아들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영은 당황해서 앞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앞서 걸어가고 있었지만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지영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시고 들으세요. 오빠는 3달 전에 뺑소니 사고로 죽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보세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장례식도 치렀잖아요. 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간 어지럼증이 몰려왔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옆 나무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뺑소니 사고, 장례식?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해자가 합의해달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거절하셨죠. 지영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흐릿한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하얀 국화꽃, 그리고 병실에서 눈을 뜬 순간의 혼란스러움.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은 가해자가 보낸 사람이에요. 오늘.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그때 앞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빨리 오세요. 지영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수를 바라봤는데 그가 자신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뒤에서 따라가고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절대 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지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연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들키면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만큼은 분명했어요. 어머니, 오빠가 뺑소니를 당한 날 기억나세요? 그날 밤 병원에서 가해자를 만났잖아요. 지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살도 안 된 어린애였어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죠. 지영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어린 남자아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차갑게 외면했던 기억. 어머니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들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지 마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라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니께서 충격이 크셨는지 자꾸 이상하게 행동하셨어요.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민수가 가까이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지영은 깜짝 놀라며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아, 그냥 전화 좀. 누구 전화예요? 이렇게 오래? 민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지영은 얼떨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요. 민수는 잠시 지영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빨리 끊으시고 올라가요. 날이 저물기 전에 정상까지 가야죠. 지영은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다행히 지연이 아직 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들리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지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어머니가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끔 오빠가 살아있다고 믿으시곤 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트라우마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라고 했어요. 지영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그 가해자의 아버지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자기가 어머니한테 사람을 보냈다고. 어머니가 합의를 거부해서 자기 아들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어머니도 똑같이 고통받아야 한다면서.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지영이 말하려는 순간 민수가 다시 다가왔어요. 어머니,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해요? 정말 보험회사 맞아요?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영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다정했던 미소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오빠 행세를 하면서 어머니를 산으로 유인한 거예요. 가해자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영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를 다시 바라봤는데 그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은 깨달았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낮고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대로 행동하셔야 해요. 절대 당황하시면 안 돼요. 지영은 민수를 바라보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화장실 간다고 하세요. 자연스럽게요. 지연이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그 틈에 제가 있는 쪽으로 오시면 돼요. 저는 지금 어머니 뒤쪽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지영은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민수를 향해 말했어요. 민수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민수는 잠시 지영을 쳐다보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화장실이 없는데요. 조금 더 올라가야 해요.
아니야, 급해서. 나무 뒤에서 간다니. 지영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정말 급한 것처럼 연기하려고 애썼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기 공터 쪽으로 가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영은 민수가 가리킨 방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말한 뒤쪽 나무는 완전히 반대편이었어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던 순간 지영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고마워. 지영은 천천히 민수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몇 걸음 걷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척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영은 휴대폰을 주워들며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요? 하며 다른 방향을 바라봤어요. 마치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기 화장실 표시가 있네. 지영은 지연이 있다고 한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민수를 속이기 위해서였죠. 민수는 지영이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봤습니다. 어디요? 저는 안 보이는데. 저기 나무 뒤에. 이쪽에서는 보이는데. 금방 다녀올게. 지영은 애써 웃으며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빨리 다녀오세요. 너무 오래 걸리면 찾으러 갈게요. 지영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금방 갈게. 지영은 느릿하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수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어요. 몇 걸음 더 걷다가 나무들이 시야를 가리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영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뒤에서 지연이 나타나 지영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이쪽이에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지연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그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지연의 손을 꽉 잡고 숲속 옆길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 목소리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톤이었지만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지영과 지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몸을 숨기며 산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지영의 손을 꽉 잡고 숲속 작은 오솔길로 안내했습니다. 평소에는 등산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우회로였어요.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두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거든요. 응, 괜찮아. 지영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정신이 혼란스러웠어요. 민수가, 아니, 그 사람이 정말 가짜였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어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에 짜증과 초조함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지영을 나무 뒤로 숨기고 잠시 멈춰 섰어요. 위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시발, 어디로 간 거야? 갑자기 민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다정했던 아들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거칠고 폭력적인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지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연기가 가능한 건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지연이 맞았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민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머니, 더 빨리 가야 해요. 지연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지영의 체력으로는 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지연이 계속 부축해 주었습니다. 가끔씩 지영이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뻔하면 지연이 재빠르게 잡아주었어요. 저기 바위 뒤로 숨어요. 지연이 큰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두 사람은 바위 뒤에 몸을 웅크리고 숨었어요. 지영의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상대방이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지연은 지영의 어깨를 감싸며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이 할머니가 어디로 갔을까? 가짜 민수의 목소리가 바로 위쪽에서 들려왔습니다. 화장실 간다더니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영과 지연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위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만약 발견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끔찍했어요. 아, 짜증나. 가짜 민수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다른 방법을 썼을 텐데. 다행히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다른 방향으로 찾으러 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더 기다린 후 지영에게 손짓했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가면 등산로 입구예요. 지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다리가 떨렸지만 지연의 도움으로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지연은 지영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머지 길을 더욱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뒤에서 가끔씩 가짜 민수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산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고 지연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니. 지연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산 아래 마을 입구에 도달했을 때 지연의 하얀색 소형차가 주차장 한편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차를 보는 순간 안도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지연이 정말로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타세요. 지연이 차 문을 열어주며 재촉했어요. 지영이 조수석에 앉자마자 지연은 곧장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하던 지연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저 사람이 뛰어내려오고 있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가짜 민수가 산에서 급하게 뛰어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차를 급히 출발시켰어요. 지영은 뒤를 돌아보며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낯선 타인으로 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민수를 흉내낼 수 있었는지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안전벨트 매세요. 지연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집으로 가요. 차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민수의 죽음, 자신의 정신적 충격, 그리고 복수를 위해 나타난 가짜 아들.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지연아. 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민수가 죽은 거야?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3달 전에 장례식도 치렀어요. 어머니도 그때 참석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렴풋하게나마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하얀 국화꽃, 그리고 관 속에 누워있던 민수의 모습.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지워버렸던 것 같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차 2대가 집 앞에 서 있었거든요. 지연이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어요. 지연 씨, 수고하셨습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신고해 주신 덕분에 산 입구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뺑소니 피해자의 어머니를 납치하려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가해자의 아버지가 사주한 것으로 보이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영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지연의 부축을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모든 긴장이 풀려버렸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하루였어요. 지연이 따뜻한 차를 끓여와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은 차를 마시며 지연을 바라봤어요. 이혼한 며느리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아.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내 마음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미안해.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혼할 때도 너한테 힘든 말만 하고 민수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았다면. 어머니 이제 됐어요. 지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고마워요. 오늘 혼자 두지 못했어요.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지연아. 저희 이제 다시 잘 지내봐요. 지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얼어있던 두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비록 민수는 이제 없지만 그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지연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